네,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7일입니다. 이정훈입니다. 오늘 뭐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우리 법원이 김정은은 국군 포로의 강제 노역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법원이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봤다는 판결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자기 모순에 스스로 걸려버렸다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서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6.25 전쟁 때 한국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북한군에게 잡혔습니다. 그럼 전쟁이 끝나고 포로 석방할 때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북한은 돌려보내지 않고 그대로 북한에 두고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런 분들이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온 다음에 김정은과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중앙지법 민사 47 단독 김영하 판사가 피고인 북한 정부와 김정은은 한씨와 노씨, 이분이 탈북자입니다. 두 분이죠. 각각 2,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배상 판결을 냈습니다. 이분들은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5 전쟁 때 참전했다가 북한군 포로가 됐으나 정전 후에 포로 석방에 따라 당연히 돌아와야 되는데 송환해야 되는데 송환을 안 해줬죠. 그리고 북한 내무성 건설 때 뭐라 그럴까요? 내무성은 우리 내무부 비슷한 지금의 안전행정부 비슷한 데죠. 거기에 건설 때에 배속 때 노동력을 착취당하다가 2000년과 2001년에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년에 소송을 냈다가 이번에 이긴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50년 가까이 이루어진 장기간의 강제 노역은 인권 말살적이었다. 북한은 우리들에게 대해서 1인당 6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소송을 냈었죠. 근데 자기가 그들이 강제 노역을 했을 때는 그때 북한 통치자는 김일성이었고 또 김정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들의 자손인 김정은은 손해배상 책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그 아들이자 손자인 김정은이가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을 법원이 해줬으니까. 근데 법원에 고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김정은하고 북한한테 이런 소송이 들어왔다는 걸 전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한참 시간을 끌다가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상대방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받지 않거나 재판에 불응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이러한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을 공개한 뒤 이를 통해서 상대에게 전달된 걸로 간주해서 재판하는 게 공시송달입니다. 이렇게 재판하게 되면 피고 측은 일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주장은 반영될 수가 없죠. 그런 걸 토대로 이런 판결을 2,100만 원씩 지급하라 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두 국군 포로를 지원했던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회 측은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되고 손해배상을 명령한 최초의 국내 판결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구충서 변호인은 북한한테 이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문협이라고 하는 우리 국내 기관이 있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인데 이 재단에 갖고 있는 20억의 돈 중에서 받아내서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겠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이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2005년도에 이게 노무현 정부 때죠. 북한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좋게 한다고 북한 매체에 나오는 여러 영상들, 동영상이나 스틸 사진들을 우리가 언론에 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언론들이 돈을 줍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북한의 저작권 사무국에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경문협의입니다. 항상 좌파 정권은 이런 걸 잘 만들어요. 북한 돈 주기 위해서 자꾸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 지급을 해서 쭉 2008년까지 지급을 잘해왔습니다. 8억 원을 북한에 보냈답니다. 근데 그때 박왕자 씨가 금강산 관광 갔다가 피살됨으로 해갖고 오이사 그때 무슨 조치죠? 그래갖고 이제 북한에 대한 송금이 막혀갖고 지금까지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문협은 이거를 법원에 공탁해 놓고 있는데 2018년 5월까지 공탁된 저작권료가 15억 5,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쌓여 있으니까 2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돈 중에 일부를 두 국군 포로로서 강제 노역한 사람들한테 주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국군 포로 측 변호인들의 설명입니다.
이 경문협이라는 데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지난 6일 이 재단은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했는데 바로 주사파로서 전대협 의장을 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선출했습니다. 이 경문협 이사진은 9명인데 그 면면을 보게 되면 임종석 씨가 신임 이사장이고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송갑석, 윤영찬 의원이 있고 전 서울의료원장인 김민기 씨, 화성시장인 서철모 씨, KBS에서 보도본부장을 지낸 홍기섭 씨 등등이 이사로 있습니다. 임종석 씨는 이사장이 선출되고 나서 이런 연설을 했네요. 북방으로 가는 길을 과감히 열어야 한다. 남북이 협력해 공존 번영하고 동북 삼성과 연해주로 삶을 지평을 넓히는 것이 우리의 미래다. 통일은 나중에 이야기해도 좋다. 동북아 지역에서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넘나들고 하나로 합해지는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네, 좋네요. 그렇다면 북한이 우리한테 두 분의 원고한테 줘야 할 돈을 경문협이 내놓으면 되겠네요. 남북과 동북 삼성, 연해주를 합치면 2억 명이 넘는 인구 규모로 인구와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조건을 만들어 내수 시장을 개척하면 시너지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인 것만 얘기하잖아요. 돈이 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뭐 서비스업도 가고 서비스 가게 되면 싸움도 가게 되고 분란도 생기고 돈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보셔야죠. 좋은 면만 얘기하면 안 되지. 가까운 장래에 G7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이 지난 18년 12월 14일 광주지법 민사 항소 2부가 대일 항쟁기 때 강제 동원됐던 김영옥 씨와 그 최정래 씨 가족이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미쓰비시 측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이 주목됩니다. 그때 이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 수행에 동참한 반인도적 행위까지 일일이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포함할 수 없다. 권리를 행사할 여건이 아닌데 시간만 갔다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한국인 강제 동원됐던 사람에게 일본 미쓰비시는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는 그 2달 전인 10월 30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일본 제철의 강제징용된 우리 국민들이 개인 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라라고 판결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배상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 대법원은 그거는 그거고 개인별로 또 배상을 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판결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북한에서 강제 노역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이 청구되고 했던 건데 이번에 법원이 역시 같은 판결을 한 겁니다. 자, 그 일본에 대해서 개인 배상을 하라라고 판결한 것이 한일 관계를 어렵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남북 관계도 이 판결 때문에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진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반일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남북관계에 올인하려고 한 게 문재인 정부였는데 지금 같은 구도에 의해서 남북관계가 어려워지게 됐네요. 자기가 만든 덫에 자기가 걸린 게 문재인 정부가 됐습니다. 저는 물망초 재단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동국대 법대 교수이신 박선영 교수님이 이끄는 재단입니다. 지금 이 물망초 재단의 박 이사장은 최근에 여러분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김기영 감독의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간단히 소개했던 건데 그 영화를 후원했던 분이죠. 그리고 물망초는 국군포로 찾는 데 상당히 노력해왔거든요. 그래서 19년 1월 20일에는 국군포로를 찾는 가족들의 편지를 낭독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때 김명민 씨는 성우는 남한 가족이 가난해 탈북을 도와주기 어렵다는 답을 해오자 충격으로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의 아들이 국군포로가 쓰러졌다라고 하는 국군포로의 아들 편지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2016년 북한을 여행 갔다가 북한에 함부로 여행하다 잘못하면 이런 꼴을 당합니다. 17개월 동안 강제 억류됐다가 풀려나서 17년 6월에 돌아왔는데 6일 만에 죽은 미국 대학생 오토 윈비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윈비어의 부모가 2년 뒤인
그러니까 2019년 11월이죠.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이나 이제 김정은을 만나고 한 다음이죠. 그때 이제 오토 윈비어 부모가 한국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면서 11월 20일 한국 방문하겠다고 하면서 그에 앞서서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협의회 회장이 이미일 씨입니다. 그를 통해서 청와대 면담 요청을 했는데 그에 대해 국가안보실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일정상 면담이 어렵다. 윈비어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 정책에 참고하고 국민과 소통을 확대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거절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윈비어 부모의 뜻을 잘 받든 게 아니라 남북교류에 오른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죠. 이러한 윈비어 부모는요. 이와 함께 별도로 2018년 말에 미국 법원에 북한 당국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억 114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죠. 네. 이런 판결에 대해서 북한이 배상을 거부하자 이 부모는 김정은 정권이 전 세계에 숨겨놓은 자산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말 미국 내 여러 은행에 동결되어 있는 북한 자금 2,379만 달러를 찾아냈습니다. 이걸 지금 압류하려고 하죠. 네. 이와 관련해서 2020년 6월 19일 VOA의 이제 오토 윈비어의 모친인 샌디 위엠버가 미국 비정부 기구인 북한 인권위원회가 하는 오토 윈비어 사망 3주기 간담회에서 화상을 통해서 참석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을 최대한 많이 폭로하자. 할 수 있는 한 작은 일 하나하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이면 북한에 압박을 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출처를 추적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자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추적하겠다. 그리고 이 윈비어의 어머니는 김정은에 대해 한마디 하기를 지옥에서 보자. 네. 이겁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일부입니다. 근데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하고 연설했던 것이 5.1 경계장에 가서 연설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죠. 네. 그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저작권료를 북한에 주기 위한 위에 만든 경문협이니까 강제 노역, 국군 포로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죠. 네. 저는 이제 우리 법원이 상당히 파동을 겪다가 이제 정상화되는 것 같아요. 일부 판사를 중심으로.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거나 인권 침해를 당한 사건이 있으면 북한 당국과 김정은에게 모두 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 하면은 북한에 줄 돈을 갖고 있는 경문학 같은 데에서 그 돈을 받아내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참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